안녕하세요. 저는 인간과 상징이라는 책을 가지고 융을 한번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융 이제 모르시는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 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인이 치르고 있는 곤욕 가운데 정말 곤란스러운 거 있죠? 무엇이냐? 내 안에 분리된 인격. 이놈의 분리된 인격이 너무 와해되고 너무 찢어져 있어서 너무 곤욕스럽다. 그쵸? 너무 곤욕스러워요. 이 문구를 보면서 융이 진짜 인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 이 나의 분리되어 있는 인격을 어떻게 상징으로 어떤 의미로 몰입되기 위해서 오늘 북클럽을 찾아온 것이잖아요. 네, 분리된 인격으로 우리는 곤욕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특별한 사람, 뭔가 한정되어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언제나 분리된 인격으로 살 수도 있어 라고 가장 아주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융의 마음의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융의 마음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의식의 상태가 있고요. 개인 무의식, 여기까지는 프로이트도 발견한 영역이죠. 근데 우리 융은 좀 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세밀히 분리를 해보자면 의식의 수순에서 자아가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 지금 우리 커넥션하고 있는 지금 자아 대 자아가 만나고 있는 거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는 무엇이냐면은 의식의 수순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 것들을 억압하고 배제하고 숨겨놓은 거. 그림자. 들키면 안 되는 어떤 심연의 것을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충동적인 행위나 부주의한 행동.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나 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실수, 말도 듣는 거, 내 욕망하는 거, 나 이 부분 수치스러운 거,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이제 그림자를 다 숨겨놓고 있는 거. 그러다가 우리는 엉겁결에 그냥 툭 나오는 말실수, 랄랑그라 하죠. 이런 툭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림자예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수치스러워요. 너무. 이게 이제 개인 무의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개인 무의식 안에 좀 더 들어가면 아니마, 아니무스가 있는데요. 집단 무의식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인데 남성 안에 여성성이 개발되어서 인격화된 것이 이제 아니마예요. 좀 건강한 아니마의 양태는 무엇이냐면은 예견적인 육감적인 상태예요. 진짜 어떤 분들 보면은 진짜 직관이 뛰어나시고 육감적이시고 굉장히 섬세하시다. 남성 안에 있는 이 여성성이 굉장히 건강한 인격화가 구축되어 있죠. 비합리적인 것에 대한 감수성으로서 잘 느끼고 잘 표현하고 은유하는 정서적 어떤 커넥션이 참 좋은 분들. 그래서 지금 일어난 현상을 그냥 현상 대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과 어떤 뜻이 연결되어 있지? 이것까지 통합하려고 하는 굉장히 섬세한 신과의 교통까지 이루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아니마다. 근데 아니마가 나쁜 아니마가 좀 있어요. 나쁜 아니마는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구축되어 있는 이 여성성의 성격이기 때문에 좀 더 과하거나 외설적일 때는 나쁜 아니마가 또 출현합니다. 어머니에게 나쁜 영향을 받은 아니마는 조급해져요. 맨날 쫓기고요. 맨날 우울하고요. 불확실하고 불안정감에 휩싸여요. 권태롭고요. 삶이 그냥 무력해지고요.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남성분들 보면은 그래요? 오늘 굉장히 주목할 수 있게 굉장히 이제 주황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거기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정말 권태감. 나는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야. 쓸모 있는 게 많은데 자기는 쓸데없대요. 그리고 세상 만사가 무의미하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지금 내 통장에 10원이 없는데 나중에 일파만파 걱정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럴 때가 어머니에게 나쁜 영향을 받았을 때 안타까운 아니마의 모습이다. 자, 우리 여성에 대한 이제 아니무스가 있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안에 남성성이 이제 인격화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속에 거룩한 신념이 있어요. 남자들이 갖는 거시적이고 거대하고 전 우주를 들고 있고 이런 거대한 미시적이지 않고 거대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만 그런 신념을 가지고 끙끙 앓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강요하기 시작해요.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며 이렇게 강한 언어로 어떤 남성적인 목소리로 설교하려 든다거나 난폭해지고 아주 격정적인 태도로 굉장히 불도저 같고 저도 아니무스에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그런 여성상이 있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출현할 것 같아서 이제 자기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내 안에 들끓는 것들이 막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것들을 다시금 만들어서 나한테 자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을 개성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이 이런 아니마 아니무스를 오랜 동안 진지하게 맞서서 결투해요. 융이 이해하는 인간은 그냥 아니마 아니무스적인 성향이 있어서 사회에 어떤 무리를 일으키는 존재가 인간이야라고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초월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게 인간이야라고 융은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동일시하게 하는 이런 폐해들을 극복하는 거. 그래서 무의식에 다시 그 지배적인 성격을 바꿔서 아니마를 바꿔서 아니무스를 바꾸어서 나의 내적 중심의 자기를 탄탄히 해서 나는 나야 라고 하는 어떤 강한 건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것, 그런 대극의 합의를 이루는 자기, 이것이 이제 융이 이해하는 인간이라 하는 거죠. 의식의 수순에서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저런 원형들, 상징들,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로 우리는 계속 관계하고 자신을 명명하고 있다라고 융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는요, 내가 어떻게든 이 자기의 셀프가 존재하기 위해서 나의 셀프를 세상에, 대상에 나 스스로 전달하기 위해서 말과 글을 사용해요. 그래서 상징인 거예요. 내가 안에 찢어져 있고 아니면 아니무스로 이제 막 극단을 가고 있지만 이 극단을 가고 있는 것을 의미를 담기기 위해서 말이라는 상징, 글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자기를 전달하려 한다. 그래서 의미 이상의 무언가를 내포하는 걸 나는 상징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책이 인간과 상징이죠. 상징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아요. 꿈 상징, 뭐 신화 상징, 이따 나올 이제 자연의 상징, 이런 상징물이 인간의 의미로 하여금 상징물이 되는 것. 이것은 굉장히 무의식적 측면에서의 무언가의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상징을 만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안에 찢어지고 분열되어 있고 갈라질 것 같고 하다 보니 나를 응집시키고 나를 담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상징을 끊임없이 만드는 경향이 있다. 왜냐? 자기로의 초월을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물건이나 형태, 상징으로 변형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의미가 있는 상징이 있는 물건들을 갖다 버리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봉제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기의 삶이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자체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건 거죠. 이것이 하나의 개인의 어떤 의미 있는 물건을 넘어서 종교, 미술에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즉 우리는 상징을 만드는 경향성을 갖고 있다. 자연물을 통해서, 인공적인 사물을 통해서, 추상적인 형태, 도형과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의미가 담길 수 있는 상징에 대해서 만들어 간다. 네, 그래서 돌, 동물, 원이라고 하는 세 가지 모티프를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요. 시각 예술을 설명하려 하는데, 저는 돌, 동물, 원의 상징에 우리의 자기를 어떻게 내포하면서 종당의 개성화 작업을 통해 자기를 도래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질문이 자기, 이 셀프에 도달하게 하는 정신적인 상징은 무엇인가? 내가 아주 혼란스러워? 내가 아직 셀프를 이제 응징 못한 것 같아? 정신적 상징으로 담기는 것이 지금 너무 어렵다라는 표식일 수 있다는 거죠. 돌, 동물, 원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주황색 선생님, 우리 문 선생님, 딱. 구석기 시대. 동물 때려잡기. 야, 역시 역사적인 자기의 의미가 딱 바로 들어오죠. 자, 여기 하면 선생님 뭐가 떠오르세요? 보석. 역시 한 트럭에 돈이 그죠? 이거 수성의 어떤 원석인데 바로 보석이 떠오르시는 거 보면 나는 건 선생님이랑 친하게 지낼 거예요. 정말 친하게 지낼 거예요. 외계 행성. 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하면서 지낼 때는 잘 몰라요. 이런 상징물을 보면서, 이분이 어떤 의미로 사시는구나를 이제 아는 거. 굉장히 차원이 남다르시구나. 우주의 통합. 오. 네. 여기는 구석기 시대. 여기는 보석. 여기는 외계. 우리 질문이 있을 거예요. 다. 자신의 의미가 막 담겨있는 상징이라는 거지. 네. 자, 돌이라는 것은요, 불변해요. 완전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내 안의 자기를 여기에 붙이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인간 안에는 집단 무의식도 엄청 어렵고 개인 무의식의 컴플렉스도 너무 힘든데 나의 이런 가변성이 아니라 돌은 불변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런 찢어짐을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이 돌의 상징에 넣는 거죠. 합성은 죽어있는 물질인데 영롱하고 살아있는 느낌을 들어요. 그냥 사물인 거고 그냥 합성 물질인 건데 이 영롱한 자태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질서가 떠오르면서 그냥 고정돼 있지 않은 듯한 느낌을 전달하게 한다는 거죠. 이 석들이. 그래서 직관적인 감정을 일으키면서 물질이지만 정신의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기. 정말 거기에 도달하고 싶고 초월해서 자기가 되고 싶은 것들이 다 투영물로서 의미가 갖다 붙이는 상징물로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이 두 물질의 어떤 공통점은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성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내적인 중심 안에는요, 자아의식의 정서, 감정, 환상, 종잡을 수 없는 생각들이 만연되어 있는 거와 거리가 먼 항상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고 참 변함없이 지속되는 자기가 있어 라는 것을 외연으로 표현하고자 할 때 우리는 돌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로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스스로 불변하고 믿을 때 영원한 것에 대한 체험을 상징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석상을 만들 때는 돌로 만들잖아요. 칸트의 저 12범주. 칸트를 중심으로 철학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그래서 오늘날에도 철학적으로 나에게 깨달음을 줄 거야. 불변할 거야. 라고 하는 상징이 되는 인물을 석상으로 만드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념비적인 일이거나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오랜 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는 것에 대한 의미가 부여된 상징으로서 돌을 활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간의 모습을 닮은 돌이 있어요. 제가 최대한 인간의 모습을 닮은 돌을 찾아봤어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눈, 코, 입이 보여요? 보이죠.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이거 사람 같아.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풍파를 맞았는데 어떻게 인간의 모습과 닮았을까? 여기에 이제 의미 부여를 막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맹구 같은 경우 보면은 짱구가 맹구가 돌을 모으잖아요. 이 친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돌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돌을 보면 짱구가 생각나. 이 돌을 보면 철수가 생각나. 자기 안에 그리워하고 있는 상을 투영해서 상징으로 끊임없이 그와 커넥션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싶기 때문에 맹구는 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무생물이죠. 무기물이죠. 근데 여기에 너는 사람을 닮았어. 이렇게 보니까 좀 외로워하는 모습인 것 같아. 라는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거죠. 자기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들을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인해서 무의식 안에 있는 나의 것을 투사하는 물질로 의미를 상징에 덧입히고 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돌이 자기 표현을 해요. 스스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손상 없이 가져다 놓고 이걸 보는 사람들의 내적 표상이 무엇이 떠오르느냐, 내적 그 집단 무의식들을 떠오르느냐, 이 원형들을 잡고 자기가 의식해야 통합을 할 수 있는 자기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돌은 그냥 돌인데 왠지 등이 굽은 어머니의 뒷모습 같아요 라는 스스로 예술이 말을 해요. 그건 내 안에 있는 원형 중에 하나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 내 안에 그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대극의 합의를 이루는 개성화 과정을 할 수 있는 자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맨들맨들한 돌 만지면서 위로해요. 좀 이렇게 까끌까끌한 거 보니까 어떤 기억이 떠올라요. 이 다 지금 정신활동이잖아요. 근데 사물을 가지고 정신활동을 한다. 인간은 그렇게 나아가는 존재다라고 이제 융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바닷가 가면 돌 하나 안 주워 오신 분도 없죠?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크리스탈 같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다른 사람이 발견 못했지만 내가 특별하게 이거를 발견했어. 요거는 특별하게 더 맨들맨들하네? 자기의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 좀 신비롭고 매혹적인 물질로서 돌을 이제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가져다 간직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돌이 사람을 매혹하고 살아있는 신비를 간직하는 돌처럼 보인다. 이것은 다 인간이 신비와 생명이 깃들어 있다라는 자기의 의미가 투영된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특이한 종류는 되게 많아요. 이게 종류가 이름이 아말감 초콜릿 같이 생겨가지고 초코석이래요. 초코 색깔. 자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호랑이 껍데기 끄다고 해서 호피. 호피. 호피석. 조금 다양한 우무사수의 구름이 흘러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무사수의. 이건 달이 떴다고 해서 월석. 진짜 달 동그라미가 보여요. 월석. 그런 의미를 보이를 하지. 이게 자연의 중첩파이라고. 천지 만물이 살아 숨쉬는 자연 그대로의 작품. 그가 돌에 사로잡힌 이유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사로잡힌다라고.
그래서 수석 모으시는 분들 그냥 쓸모없는 그 돌이 아니라 그분의 의미가 참 담겨 있고 그걸 보면서 떠오르는 기억들과 추억할 수 있는 정서가 흐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대 게르만인들은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묘석에 이렇게 돌로 만든 묘석에 담으면서 죽어있지만 영혼은 영원할 거야. 돌의 영원성의 속성을 비루어서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오랜 동안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영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타니오의 카르나크에 있는 기원전 2000년경에 있는 이 돌석은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했었대요. 자연스러운 돌을 행렬을 가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사를 하거나 신성한 의식, 그 돌 안에 영이 깃들여져 있다. 즉 정령이다. 신의 거처다라는 의미가 부여된 상징물로서 활용이 되었다. 인간이 이렇게 의미와 상징의 동물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서에 보면요, 야곱의 꿈에서 그 하란으로 떠나가는 중에 야곱이 잠시 이제 몸을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잘 때 돌 하나를 베고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꿈을 꿔요. 계단이 생기고요, 천사가 내리라 오르락 하고 야훼 하나님께서 이곳이 나의 집이다라는 음성이 이제 들려와요.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우리 야곱 같은 경우는 두려웠었죠. 두려워서 눈을 딱 깨가지고 너무 두렵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라고 하면서 돌을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다라고 이름을 지읍니다. 그냥 돌인데 내가 지금 의미가 되고 내가 지금 떠올랐던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여 이 초석이 될 수 있는 것을 돌로 삼았다는 건 참 고대부터 오래전부터 신이나 신성을 돌 속에 돌이 하나의 상징으로서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은 더 이상 그냥 돌이 아니라 이 존재에겐 계시와 통갈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중개자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돌이 이제 정신의 상징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동물이에요. 동물. 이걸 딱 봤을 때 세상에 만장이나. 우리 송 선생님이 이 사자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흥. 무섭다. 저봐 맥히겠다 이거. 야, 저는요 이게 막 동물들이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격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액면가 그대로 이제 보잖아요. 죽어요. 저 죽어요. 막 이 엄청난 우위에 있는 이 존재. 이 동물이라는 상징을 인간은 왜 활용했을까 이제 보게 되실 겁니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빙하 시대 때 기원 전 2만 년 전에 그 동굴 벽화에 보면은 이제 이런 동물 그림이 있었어요. 이 동물은 도대체 왜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인간에게 어떤 상징 체계를 부여하고 있을까 봤더니 그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상한 기기감 같은 게 들어요. 오싹해지고 오금이 저릿하고 동굴 입구인데도 그 기운이 막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사자 그림만 봐도 무서워요. 그냥 그림이고 그냥 현물인데 내 마음의 정서와 정동이 두렵다라는 마음이 막 들게 하잖아요. 이런 일종의 종교의 경외감인지 영성, 공포감, 위협적인 인상들을 이 동물의 그림과 거대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걸 그렸을까라는 걸 살펴보자면 아프리카 수렵민들에게 행하고 있는 이런 수렵 주술들이 있어요. 주술을 외우면서 벽에다가 막 그림을 막 그려요. 그 그림은 뭔가의 대역이에요. 뭐냐면은 너무 연약한 인간인데 매머드를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겠어요. 죽을 것 같고 공포스러운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잔혹하게 그 매머드를 죽이는 그 그림을 막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우리도 저렇게 죽일 수 있어. 동물들을 거뜬히 이길 수 있어라는 대형물로서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곧 현실의 동물, 현실의 사냥의 어떤 현실을 정신적으로 이렇게 확 세뇌할 수 있는 의미로서의 상징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게 들소인데 막 구멍이 뚫려 있어요. 얼마나 잔인하게 찔러 죽였을까? 얼마나 잔인하게 나 이렇게 죽일 수 있어? 얼마나 연습했을까? 나 이렇게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고양시켜요. 내 안에 있는 동물성을 자꾸 이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낙서 많이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낙서 많이 하는 친구들 가만 보면 이게 그냥 오타쿠 짓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집단 무의식 안에 있는 걸 내가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라는 것을 계속 의미를 부여하는 상징물로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절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리면 실제로 동물이 압도해도, 왜냐, 나는 연습 많이 했거든요. 대형으로 그 벽화로 많이 연습했거든요.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이거를 연습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실물과 이미지와 강렬한 어떤 동일시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이미지가 곧 실물의 영혼이 되어서 저 동물 자식들 저 상아를 또각 부러뜨리고 이런 고향감을 느낀다. 즉 자기 안에 있는 동물성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되었던 상징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안에 동물성 많죠? 우리 자기 안에 난 생동물이다. 나를 어떤 동물로 표현해볼까? 자기 안에 동물성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행동하고 충동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동물성을 수용할 줄 알아야 세상 전쟁 잘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의지로 동물적 본능을 억제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들 안에 있는 이 동물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어요. 지금 아메바가 뭐예요? 하면 없어지는 마음속에 독수리, 그 폭풍을 가로지는 독수리 정도는 딱 보이는구만. 그런 내 안에 있는 공격성, 이 동물성을 상처 입히는 존재라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아메바이고 개구리이고 하다 보니까 억압당한 본능이 나를 지배하다가 극단의 파멸로 이를 수 있겠다라고 융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메가 진화를 해야 되겠구만. 포켓몬스터 요즘에 메가 진화를 하더구만요. 메가 진화를 해야 돼. 아예 종자체를 바꿔버려야 되겠어. 인간은 파멸을 일으키기 있어요. 네. 꿈속에 나타나는 동물의 행동이 위험할수록, 자, 꿈꾸는 거 생각해요. 내가 동물한테 쭉 쫓겼다. 아니면 동물한테 너무 크게 위협을 당했다는 꿈을 꿨다면 내 안의 동물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인 소원 성취로 막 쫓기는 꿈을 많이 꾼다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이런 곰이 따라오고 추적하는 꿈을 꾸면 내가 아직 의식화하지 못한 내 동물성, 내가 아직 수용하고 인정하지 못한 동물성이 있구나라는 그런 삶으로 좀 통합하려고 하는, 내 공격성이 사람을 공격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사회에 참 딱 멋있게 이렇게 비상하게 하는 이런 표상으로 자꾸 쓰여야 된다는 거죠. 좋아요. 문명인이나 원시인이나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동물의 영혼을 수용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성을 실현하게 되는. 자, 그래서 부족의 어떤 족장은 늑대, 최소한 늑대인 거죠. 사자, 호랑이, 어떤 원숭이도 있는데 지혜를 또 뜻하고 있는 거죠. 그 동물과 이꼴로 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식 같은 경우에 동물의 가면을 쓰고 동물의 행동도 따라하면서 내 안에 있는 동물성을 인정하면서 부족민 안에 부족원으로서의 기능하겠다라고 이제 명명하는 것은 내 안의 동물성을 수용하는 것이랍니다. 자, 내부의 동물이 입은 상처를 치료하면서 이 동물성과 친구 삼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기표, 상징 이런 거 점검하시면서 좀 더 자기가 될 수 있는 초월적 상징으로서 동물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원이 나왔어요. 선생님 어떠세요? 동그라미 보시면. 굴러갈 것 같고. 운동성이 있고.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저는 보면 질서되어져 있다. 정돈돼 있다. 이런 느낌. 이게 그냥 동그라미 원인데 여기에 나의 의미가 막 이제 상징으로서 이제 작용하게 되죠. 원은 어떤 의미일까 보면은, 자, 자기에 대한 신화적인 표현, 이 만다라라고 하는데, 만다라가 이제 4가지 모퉁이가 있어요. 4개의 완벽하고 온전하고 질서정연하는 이 4 모퉁이, 이게 분할된 원의 중심이 되어서 융은 이것이 내적 어떤 중심을 표명하는 것 같아, 자기를 표현하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힌두어 만다라라고 하는 이 그림체, 이 그림을 그리면서 복잡하고 무의식이었던 여러 가지 출몰됨이 자꾸 자기로 중심되고 내적으로 성찰하려고 하는 그 어떤 현상을 주창하게 되는 것이 이제 만다라의 어떤 장점이다라고 얘기해서 치료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요. 만다라는 마법의 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사람의 핵 원자, 자꾸 이런 걸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만다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다라를 이제 찾아보면은 만다, 본질과 정수라는 뜻이 있고 라, 소유와 성취라는 라가 합성어로 된 만다라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갖춘다는 거, 내적인 어떤 수양을 한다는 거, 깊은 성찰을 해서 종당의 깨달음에 도달해서 균형을 잡는다는 것,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만다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얀트라라고 해서 동양에서 옛날에 명상도로 이제 활용했던 것에서도 착안을 했어요. 위와 아래와 내 모퉁이에 온전하고 완벽한, 그래서 신과 영혼,
인간과 우주 이것들을 통합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의 어떤 형상물, 기하학적 형상물인 거죠. 그래서 의식과 무의식, 마음의 전체성, 즉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만다라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고 부지불식간에 생각이 막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융은 데려다가 만다라를 그리고 만다라에 색을 칠하고 규칙적이고 패턴화되어 있는 것을 그리면서 내 복잡스러웠던 마음들을 정리하고 정돈해서 가장 생각해야 하는 원 중심의 생각을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게 자기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치료적 기법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만다라의 구조를 가지고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픈 자들, 병에 걸렸던 이유는 우주의 원리와 우주의 섭리와 내가 끊어졌기 때문이야. 이걸 다시 회복하려면 우주의 섭리의 원리에 내가 도달해야 돼 라는 의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다라의 형식으로 돌아가서 자신을 다시 이제 내어 맡기는, 그래서 내적으로 이제 집중하게 하는 것, 자신과 우주와의 조화, 건강을 회복해서 내적 존재를 강화하면서 기쁜 묵상을 하게 하는 것이 만다라 구조이다. 이것은 치료의 국면에서도 있었지만 우리 건축물에서도 만다라를 통해서 의미가 부여된 상징물로서 활용되었어요. 현대도시 계획, 고대 근대도 많이 활용되었지만 현대에도 이런 만다라 형식의 그 도시 계획을 했다고 해요. 이것은 신성한 의식이며 원형이다. 그래서 사각도시, 사각, 사분, 사등분 되는 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 도시에서는 싸우지 말고 분쟁을 일으키지 말고 통합하고 서로를 위해서 균형을 잡았으면 좋겠어라는 의미가 부여된 상징으로서 만다라가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정연한 우주로 인해서 중심부가 피안의 세계, 고뇌와 번뇌를 넘어서서 통합을 얻은 피안의 세계로 연결되는 신성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런 염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종교인들 그 밑바닥 안에서 이런 감정적인 요구가 성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나라의 그 국교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을 만다라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브라질에 있는 성전이에요. 성전을 만다라 형식으로 만든 거죠. 원, 이런 구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자기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다라 명상 같은 경우는요, 자꾸 원을 그리고 그 안에 내가 투영됐던 것들 자꾸 걷어내려고 하는 이런 명상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원을 생각하면서 내적 생명, 그리고 내가 의미가 없었던 삶에서 의미를 되찾고 무질서했던 세상에서 질서로운 세상으로서 가기 위해서 내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만다라를 활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융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단 내리려면 자아의 내적 힘이 필요해. 내적인 확신이 필요해. 그러려면 자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의식의 실체가 막 출현해져.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뭔가 빠른 섣부른 판단으로 이걸 넘기는 게 아니라 고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곱씹어서 솔직한 자기 반성으로 들어가고 내 삶을 재편성할 수 있는 필요성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장 많이 느낄 때 그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면서 자기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자기를 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어떠한 상징이라도 부여하고자 하는 인간은 그게 이제 연약해서가 아니라 초월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날 융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